이제 군내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에는 군대에서 이제 서로 이제 불평불만도 많이 없었고 이야기도 많이 안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간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창피한 것도 있었고 좀 찡찡댄다는 느낌도 있어서 솔직히 안 했고요. 그리고 군 내부 인트라넷에 있는 자유 게시판이나 그런 게시판 내용들을 사실 글을 안 남겼죠. 맨날 좋은 얘기만 남기고 맨날 간단한 내용들 남기고 했는데 이제는 참지 않는다. 이제 군인들, 현역 군인들이 참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번에도 어떤 상사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많은 이제 간부들이 참지 않고 막 쓰는데 이제는 바뀌었어. 정말로. 군 내부 민심이 그 정도로 지금 위협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그걸 모르는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내부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면 내부 민심을 잡기 위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회장 뭐하냐? 예, 중대장님. 오늘 퇴근하고 롤 한 판 해야지. 중대장님, 저 오늘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가지고. 야, 근데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너 머리 자를래? 나랑 오늘 롤 할래? 롤 하겠습니다. 나 오늘 롤 한 판 하자. 알았지? 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 느려 터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이거. 인터넷 바꿀 때가 됐나? 중대장님,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완전 손해인 거 모르십니까? 뭐?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그게 정말이야?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도 받고 지원금도 받는데 안 하면 완전 손해이지 말입니다.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18만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야, 그렇게 좋은 거는 진작 알려줬어야지 마. 아, 여보세요? 아, 거기 아정당이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과 함께하세요. 자, 어떤 하사분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는 이름이 나오고 작성자 이름이 나옵니다. 제 영상에서는 안 나오려고 내 영상에서 제가 지웠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주임원사 게시판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북진, 우선 이런 글을 작성하기 앞서서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배님들에게 마음을 전한다. 거짓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 저는 육군 주임원사실 자유 게시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문제점은 무엇인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한다는 곳인데요. 왜 하사는 이런 글을 썼을까? 왜 20대 초반 하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제가 먼저 앞장서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결국엔 폭풍을 만듭니다. 제가 먼저 날갯짓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이 아니도 좋습니다. 산들바람 정도에도 좋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사관을 꿈꿔왔습니다. 남들이 수능 준비할 때 저는 부사관 준비했고요. 대학교도 부사관과를 진학했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육군, 해군, 공군, 다시 공군 아니네요. 육군, 해군, 해병대, 군대학생 전부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꿈꾸고 육군 미래부사관을 이끌어가는 꿈을 꿨는데 저는 전역하려고 합니다. 왜 하사들이 전역을 할까? 27살 나이에 왜 사회를 진출하려고 할까? 왜 임기제 부사관, 전문화사는 줄어드는 것인가? 부사관의 인식은 왜 이렇게 처참할까? 제 친구는 나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 2024년 달라지는 인사 업무를 보니까 알겠더라. 왜? 병사들은 24년 기준 병장이 봉급 125만원에 내일 준비 지원금까지 하면 165만원이더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이 주 하루 8시간 해서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미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844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최근에 애들 월급 줬잖아요. 주휴수당도 올랐어요. 저희 인원들은 주휴수당 받는 인원들이 꽤 많거든요. 거의 12,000원이에요 시급 이제. 11,844원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은 주휴수당을 왜 미포함해?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야간 수당을 하면은 1.5배니까 236만 원. 근데 4년차 하사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185만 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병장보다 20만 원 더 받고 일하고요. 아간 편의점보다 50만 원 덜 받고 일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 어떤 친구가 하사 장기 복무를 지원하겠나? 어떤 친구가 용사가 전문화사를 지원하겠는가? 왜? 전문화사 지원했더니 월급이 20만 원 오르는데 너 같으면 하겠냐? 라는 거죠. 20만 원 더 받고 너 같으면 당직 근무도 쓰고 고생하겠냐? 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연애하면 간부님들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 이번에 데이트는 내가 좀 힘든데 데이트비는 땡땡이가 더 낼 수 있을까? 너는 직장인인데 왜 나보다 돈이 없어? 요즘 물가에 패딩 하나 사려고 그러면 20만 원씩은 하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당장 부모님 용돈도 줄여야 되나 하는 마당에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요? 이 월급에? 정말 대단한 친구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 회사들은 돈이 부족할까?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신다.
나 때는 그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 그래도 다 돈 모으고 살았다. 자, 2023년 11월 봉급 기준으로요. 20년 하사 450 기준입니다. 급여계 이렇게 나오면은 지급계가 185만 1,850원인데요. 자, 이제 핸드폰 요금제, 핸드폰 요금 내고 유튜브 넷플릭스 16만 원 많이 쓰긴 하네요, 이 친구. 이건 한 10만원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인공제 10만원, 그 다음에 적금 30만원, 그러면 적금이 40만원인 거네요. 네, 어머니 용돈은 20만원이나 드리세요. 많이 드리네요. 자, 그리고 이거 합치면 60만원, 식비가 50만원, 20만, 제가 봐도 50만원 식비가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주말에 쉬거나 뭐 할 때는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숙소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또 전기레인지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 전자레인지 위주로 있어가지고 기껏해야 냉동식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가끔 택시도 타야 되니까 출근할 때도 택시 타는 경우도 있고, 당직 근무소 택시 타는 경우도 있고, 개인 보험도 실비 뭐 10만원 오케이 인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금액이 40만원이다. 그러면은 출퇴근할 때 뭐 카풀이 제한될 때도 있다. 차가 없나 보군요. 그러면은 택시도 타야 되고, 가끔씩 휴가 나가면 교통비 같은 거 쓰고 데이트하면은 전혀 돈이 없다 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본인은 내 부모님한테 용돈을 줘야 된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185만원어치 부대를 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돈 쓰는 거를 야 너무 많이 쓰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이 쓰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대가 다른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필요 충분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술 먹고 우리가 젊었을 때 쓰던 비용을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넷플릭스도 봐? 돈 많이 쓰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죠.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낀다고 해서 엄청나게 아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워낙 그 금액이 하찮으니까. 자,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할까? 대대급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 백신 접종 및 코로나 확진자 관리했었고요. 각종 건강진단, 검진, 진료 업무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병 출타 관리도 하고요. 영내 숙소도 관리하고요. 병영도서관, 사이버 보건 관리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정수기 수질 검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경 제작 관리도 하고요. 뭐 이정 아픈 것도 확인하고요. 신병 선발 및 신병 분류도 하고요. 일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잡무가 엄청 많죠. 자, 이게 병장보다 20만 원 더 받는 4년차 하사의 업무다. 이것이 이제 아르바이트보다 50만 원 덜 받는 4년차 하사의 업무다.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냐는 생각이 드느냐. 거기다가 당직근무비가 만원에서 2만원 올랐고 2만원에서 4만원, 당직근무 2배씩이나 올랐는데, 거기다가 당직근무 투입하면은 조식, 중식, 석식 자동으로 13,000원 뺏어갑니다. 그럼 7,000원 버는 거죠. 평일은. 야, 그나마 다행이다. 그 전에는 마이너스 3,000원인데 7,000원 벌었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깨어있는 당직근무 쓰면서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고 과자 딱 하나. 야, 요즘에 이렇게 짜짜게 먹나? 우리 때는 야, 그래도 과자 1,250원이네 PX라서. 우리 때는 그래도 10,000원어치 과자를 먹었는데, 과자 먹으면 이제 돈이 이제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안 사 먹으면 7,000원을 받는 거죠. 7,000원 처참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퇴근하면은 차가 없으니까, 카풀을 못 하니까 택시를 타야죠. 택시비가 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근무 쓸 때마다 마이너스 3,000원을 쓰고 있다. 심지어 이제 하사니까 그나마 당직 사령이 사주겠죠. 당직 부관을 쓰면 본인 거 조그만 거 하나만 사도 이렇게 돈을 쓴다. 자린고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돈을 내고 일하고 있다. 차라리 초과근무 다시 초과근무를 찍고 싶은데, 우리는 밤새 일하는데 10,000원, 2만원, 4만원 받는 것도 겁나 뭐 짜증난다. 그렇다고 주말 근무 쓰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쉬냐? 우리들은 토요일 24시간 근무를 쓰고 일요일날 근무 취침하면은 월요일날 출근하는 부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월화수목 목 금금금인가? 뭐 자기는 이제 부사관을 동경해 왔고 제가 바라고 꿈꿨던 조직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도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어 가고 있는 조직을 다시 세우고 싶다. 제 후배들은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싶다. 단기복무 장려금 1,000만 원 줘도 뭐합니까? 단기복무 장려금 받는 애들 다 전역합니다. 급한 불 끌려고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언제까지 언발에 오줌 누울 건가? 물 흐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우리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물은 제가 흐리는 게 아니다. 흘러가야 하는 물은 가두려고 하는 분들이 물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용사들이 전문화사 지원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는데 선뜻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말리고 싶다. 사회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대학 등록금 모으고 자기개발하는 게 더 좋은 현실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한겨울에 벌벌 떨면서 텐트 치고 3박 4일 훈련하는 우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 맞다. 군복 입고 기차역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뻐해 주시고 그런 눈빛으로 봐주시는 거 고생한다고 한마디씩 해준다. 그런 거 하나에 자긍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복무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일할 수 있느냐? 시대가 바뀌었다. 군은 직장운을 바라본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감과 자긍심으로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만 왜 하사들은 글을 쓰지 못하는가? 해당 부대 주임원사님이 보면 어떡하지? 나 장기해야 되는데 내가 써서 뭐하나? 바뀌는 것도 없고 100% 이해한다.
밥줄이 걸려있는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초년생 20대가 말이죠. 제가 먼저 날갯짓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폭풍이 몰아치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하사들의 고민을 많은 간부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일단 이 글을 보면서 전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일단 우리 군이 바뀌어야 되는 거, 제가 이준석 씨 저번에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당직 근무가 24시간 쓰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폭력이고 그리고 학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군인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숙직이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24시간 근무를 세울 거라면 침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취침하면서 혹은 근무자 3명이서 2시간씩 돌아가면서 자면서 특이사항 있을 때 깨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3시간씩 자던가. 그렇게 해서 근무를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일과를 마치고 이어서 당직 근무를 쓴다는 거, 당직 근무 쓰는 사람이 일과도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당직 근무까지 쓰는 거, 이것은 학대입니다. 인간 학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의자에 앉아서 24시간 동안 눈 뜨고 컴퓨터라고 해도 그 학대입니다. 학대. 이건 학대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인들이, 장군들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 학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군인이 24시간 깨어있는 거지. 인간 학대예요, 여러분들. 24시간 잠 안 자고 근무 쓰는 거예요. 이거 발병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피로도도 높고요. 사람한테 24시간 일하는 거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학대받는 거 학대. 근데 아무도 학대라고 얘기 안 해줘. 저 24년 목표를 당직 근무요 24시간 시간 철회로 정하려고 합니다. 24시간 학대라니까. 학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심지어 일과를 마치고 오잖아요. 널널하게 당직 근무 쓰면서 편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에 땀 흘리고 일과를 마치고 그 땀 흘린 사람들이 전투복도 못 갈아입고 그 위에다 전투 장구를 얹은 다음에 근무 쓰는 거 아닙니까? GOP 근무도 24시간 안 하잖아요. 12시간씩 나눠서 쓰잖아요. 이건 학대입니다. 학대. 일단 이것도 문제인데 정말 이 19 하사 4호봉도 웃깁니다. 장교들은 1년만 하면 중위에서 소위에서 중위가 됩니다. 최소한 부사관들도 2년하고 중산 달아줘야죠. 자, 바뀌어야 돼요. 부사관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무공무를 3년으로 줄여주고요. 3년까지 하사, 그리고 4년 차부터 중사를 무조건 달아줘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야, 너 중사 달고 싶으면 4년 해. 1년 더 하면 중사 달아줄게. 그렇게 바뀌어야죠. 3년차 전역할래? 진급할래? 그럼 진급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럼 1년 더 하는 거죠. 사실 4년 너무 깁니다. 하사들. 아니 학군 장교들 중위들을 그 2년 4개월 하는데 어떻게 부사관들 4년이나 합니까? 하사를? 그 저 월급에? 말이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사들도 어떻게 4년 동안 하사를 합니까? 저러니까 당연히 지치죠. 사람이 지쳐. 아무튼 지금 하사들이 과연 이 친구들 그럼 후배들한테 들어오라고 할까요?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사관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되냐, 이 군인이란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역 군인 여러분들과 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교 부사관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꿈 없고 할 거 없고 딱히 직장 가지기 어렵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대학도 빈번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는 직장이 안타깝지만 이미 됐습니다. 사실 이미 됐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얘기 안 했지만 이미 됐습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 전유물이 됐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그거보다 나으니까, 그거보다는 나은 직장, 내가 정말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어려운 집인데 그거보단 낫잖아. 군인은 반지 하나 없잖아. 그거보다는 낫잖아. 나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도 가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 카드 받아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그 주는 카드 식사로 하는 거 그거보단 낫잖아. 그래서 군을 가는 그런 조직이 지금 저는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다, 이거 나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시겠지만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그런 군사학과나 물론 일부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친구도 있고 뜻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정말 가난해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그려야 되는 길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고 부모가 많은 경험을 시켜줘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군인이라는 꿈, 군인이 보고 멋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계할 수 없는 친구들이 누군가의 유혹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로 군인 괜찮대, 집도 주고 공무원이래, 아 그래? 라고 가는 부사관 장교의 조직이 지금 사실 이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됐습니다.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 간부들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간부들의 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자제들은 그런 뜻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월급 주니까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그나마 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온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의 소대장이고 분대장이고 우리 자녀들의 간부들이 될 겁니다. 그 간부들이 지휘하는 전술을 해야 되고요. 과연 이미 악순환은 시작됐고 이미 사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망가졌던 거 망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나라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TF를 구성해서 군 개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마을운동 하듯이 군 개혁운동을 하고 군이 다 같이 쓸모없는 행정, 쓸모없는 걸 하지 않게 정말 수많은 부대를 쑤시고 암행어사처럼 부대를 박살내고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찰이 군부대에 있는 감찰이 아니라 외부의 기관에서 제보를 받아서 매번 부시고 다녀야 되고 정말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는 지휘관들에게 상을 주고 훈련에 집중하고 정말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과감한 휴식을 주고 과감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쳤다 그런 걸로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우리 국가에서 지원금을 투자해서 다친 친구들 병원비 지원해주고 다친 친구들 보상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그런 우리 군이 돼야 돼. 그럼 우리 군이 돼야 돼요. 제가 곧 편집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최근에 모 채널에서 자기는 다쳤는데 이태원 참사 애들은 그 현장에 있어서 부상만 입어도 2천만 원씩 지원해준다. 나는 군에 다쳤는데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다라는 친구가 제 채널에 나왔습니다. 곧 나갈 텐데 편집 중입니다. 아무튼 저것도 문제죠. 다치면 다친 것만큼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 친구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으니 그리고 다치면 치료를 잘해주고 보상을 잘해주면 되는데 다치게 한 너 왜 다치게 했어? 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책임 추궁을 하고 있으니 자 어머니들 자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군에 다쳤습니다. 훈련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망하면 정말 큰 문제겠지만 우리 아들이 팔이 부러졌어요. 자 팔이 부러졌습니다. 훈련하다가 자 근데 대한민국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요. 치료 끝나니까 애들 케어도 해주고요. 전역하고 나서 이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훈련하 다칠 수도 있죠 라고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이걸 다치게 한 지휘관과 그 간부들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다친 병사도 군에 대한 분노 전에 간부들에 대한 분노가 먼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잡소리가 나는 건데 정말 우리 군이 바뀔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도 아직 순수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얀 도화지 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군이 이제 썩은 물 먹고 자꾸 소금물 넣으니까 이제 망가지는 건데 저는 우리 군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괜찮다. 빨리 해야 된다. 대신에 개혁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부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자꾸 자꾸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이미 그만큼 그 내부에서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조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너도 나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는 건데 누구나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얘기하는 시대까지 왔다. 그러면 나중에는 단체로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한 번에. 이미 많은 군중들은, 이 많은 군인들은 다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김상원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시켜준다고 절대 안 할 건데 만약에 진짜로 김상원 씨 너 비례로 꽂아주고 국방위에 넣어줄 테니까 비례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저는 만약에 비례로 가서 국방위를 간다 그러면 단 하루도 쉬지 않겠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 로망인데 꿈인데 만약에 되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해서 매일같이 정리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매일같이 여러분들 제보 받아서 매일같이 쑤시고 다니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장군 출신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 장군 출신들이 국방에 가면 안 돼. 장군 출신들이 국방에 가니까 맨 씨발 후배들이 의전시켜주지. 아유 선배님 맨 의전시켜주지. 이게 이겁니다. 야 이건 좋아졌나 사단장? 예! 야 너 몇 기지? 네 몇 기입니다. 우리 사단장이 내가 사단장 할 때 소대장이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잘 지냈나? 예 사단장님.